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곡공단 침하 논란, 그리고 두 번째는 서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논란인데요. 못다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충남 기자회견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당진 부곡공단에서 땅과 건물이 내려야 하는 땅끄짐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최초로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언제였죠? 일단 이 최초로 민원이 접수된 거는 1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한 10일 지난 15일 날 당진 시장이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한전에서 이 전기를 이제 땅에 매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도중인데 그 공사가 중단된 건 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고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한 달이 좀 넘는 시간 동안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왜 민원이 접수되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됐었던 거 아니냐. 왜냐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 침하는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래서 업체들은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에서 좀 대처가 아니랬다. 이런 걸로 또 논란이 있었고 그 최초에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거기 업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 벽이 균열이 가거나 심지어는 뭐 계단이 주저앉거나 이런 집안 침하 이런 현장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지하수가 또 대거 유출되기도 했고 그 공사 현장에서 그래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좀 이제 공사가 중단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한 달이 넘게 걸렸고 그 와중에 또 집안 침하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이마영 기자님도 취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부곡공단 일원에서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와서 이제 현장에 갔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니까 이 공장들 거기가 공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장들 벽면이 균열이 가고 뭐 공장 벽면에 타일들이 떨어져 나가고 공장의 그 바닥 기울기가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이렇게 굴곡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 관계자들이 상당히 놀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현장에서 취재할 때 지금 여기가 땅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공사가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벌써 해를 넘겼잖아요. 1년 넘게 방치가 됐고 원인 조사 결과가 뭐 최근에 나올 때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현장 원인으로 지금 나온 게 뭐죠? 현재까지? 일단 그 업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이 비대위에서는 한전의 그 전력구 공사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1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도 그럴 법한 게 정확한 원인이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업체 측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업체 측 얘기만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용역이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한전 측에서도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또 그 비대위 측에서도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한전 측 결과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전력구라는 게 시청자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전력구가 뭔가요? 그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하수가 그 공사 과정에서 땅을 이제 파야 되지 않습니까? 전선을 묶기 위해서는. 근데 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이 됐고 뭐 600톤, 700톤 하루에 이 정도 되는 지하수가 유출이 됐고 근데 문제는 지하수만 유출이 된 게 아니라 저희 집안을 보면은 바로 뭐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흙이 있고 자갈이 있고 진흙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진흙과 자갈까지 함께 빠져나가다 보니까 땅 밑에 비어있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에서 뭐 바닷물이 그 근처가 바다 쪽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갈층이나 이런 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집안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안이 점점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각할 경우에는 싱크홀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주위에 묻혀있던 고압 전선이라든지 다른 전선들이 있을 경우에는 폭발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부곡공단 자체가 간척지예요. 그러니까 땅을 매립해서 만든 데기 때문에 원래도 집안이 약한데 거기에서 이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하 굴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하수들이 빠져나오고 굉장히 집안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1년을 이제 넘어왔잖아요. 네. 왔는데 당장
저희가 폭우가 내리거나 네. 장마가 오면 집안이 분명히 약해질 것이고 분명히 2차 피해가 지금 우려가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거기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겁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한전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죠, 최근에? 네,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지금? 한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2월에 1차 보고서를 냈고 그다음에 약간 수정본을 1월 달에 이제 직인을 찍어가지고 냈는데요. 일단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일부 구간, 그러니까 뭐 집안 침하가 발생한 구간 중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한전이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와 관련 없는 자연 침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이마연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 부곡공단 자체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집안이 좀 연약한 상태였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한전이 공사를 하기 전부터 집안 침하가 계속돼 왔다고 이제 한전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균열이나 침하는 공사 전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 공사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피해 입주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한전에서 최종 보고서를 내놨잖아요. 물론 피해 업체 측에서도 그 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업체들도 이제 워낙 이게 1년이 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이 나온 보고서를 이제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증거 자료 수집한 비대위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비교를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도 제보를 했듯이 이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수치가 잘못됐다. 허위로 일부러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의혹이 우리가 사진을 봐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네, 사실 저도 그 보고서를 다 보고 또 피해 업체 측에서 저희한테 이제 제보를 했을 때 PPT로 이제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도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땅을 팔 때 이제 촬영을 했던 게 지반조사 지층 단면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는 흙이나 모래로 돼 있고 몇 미터부터는 딱딱한 암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이 한 보고서에 똑같은 보고서인데도 10페이지는 이 단면도가 다르고 또 뭐 93쪽으로 갔더니 또 다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쪽에서는 딱딱한 연암층이 도달구와 발진구, 그러니까 공사 뭐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40m와 지하 40m, 50m 구간에 있었는데 93쪽을 보니까 똑같은 구간의 그 지층 단면도인데 연암의 위치가 26m에서 32m로 돼 있다는 거죠. 같은 보고서 안에서 예. 토질에 대한 분석 자료가 네. 다르다는 거죠. 네.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 자꾸 한전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자꾸 불신이 생기는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전 그 비대위 측에서 말하는 거는 지하수 유출 시점을 놓고도 이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1월 1일부터 지하수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공사 그 구간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진을 1월 1일자로 찍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지하수 유출 시점이 또 11일로 돼 있고 이런 뭐 자잘한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 측에서는 이 보고서를 아예 믿을 수 없다.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한전 측은 또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전 측에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이것도 같이 물어봤는데 일단은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전에서 뭐 직접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전문기관인 터널학회 의뢰해서 만든 조사다. 그리고 이 학회는 저희가 한전 측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단 여기 터널학회에서 믿고 그 보고서를 의뢰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 터널학회에서도 자체 측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일일이 대응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면 자기 측의 입장이나 그런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출을 하겠다. 근데 뭐 비대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똑같이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악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싸움이나 뭐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그동안 뭐 이 용역뿐만 아니라 지자체든 국가에서 하는 용역들이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나온다라는 지적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더 불신하는 게 발주자 입맛대로 맞춰지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재로서는. 예, 최근에 꾸려진 당진시 지방 그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입주 기업들만 얘기했고 네. 또 그 주변에 주민들도 있잖아요. 네. 그 주민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인근에 상록초등학교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뭐 한진포구나 안선포구도 되게 굉장히 가깝고 해서 아마도 그 일대 주민들도 지금 이 부곡공단의 집안 침하 문제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거기에 뭐 도시가스관, 수소탱크, 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유독가스 탱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렇죠. 당장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 참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다들 가져야겠다 계속해서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그 기사 나가고 나서 그 입주 기업들도 그렇고 거기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분노와 우려를 좀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찾아봤어요. 네. 어떤 의견들을 보이고 계신가. 그 올해 2월 14일 날 당진시대 기사인데요. 한수미 기자님이 쓰셨네요. 네. 대규모 싱크홀 발생 우려 지하수 조사해야 이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보니까 대체로 시민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와서 자연 침하라고 한다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땅 꺼지고 건물 기울어지는데 안전은 괜찮은지 날마다 걱정이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큰일이다 큰일이여. 우리도 지쳐간다. 정말 욕 나오네. 이렇게 쓰셨고요. 이제 진짜 욕 나옵니다. 나쁜 들 그러고도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매립지다 자연침하다 나불거리며 피해 지역 축소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삐 처리 잘 해주시고요. 한전 놈들, 당진시청 관계자 놈들 모두 전력구에 쓸어놓고 묻어버려라.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도 있었어요. 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입주 기업들과 주민들은 되게 극에 달하는 그 스트레스와 사실 생명이 위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께서는 또 이 사건 실제로 사고 나면 고의적 살인 행위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전의 그 공기업이잖아요. 그걸 좀 질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공기업의 무책임한 행위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사실, 네네. 사실 그 부곡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 중소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기업이 주관한 공사로 그 집안 침하가 일어났다고 하면 당진시가 지금처럼 안일한 조치를 했겠느냐. 공기업이 한전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시민들이 더 날카로운데요. 네네. 덧붙여서 당진신문 3월 28일자에서도 댓글이 하나 있는데 부곡공단 집안 침하 사고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에 대한 댓글인데 이제 한전은 숨소리조차도 못 믿겠습니다. 불신이 정말 그게 다랬네요. 네, 정부에서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주민 정서거든요. 맞아요. 당진시는 지금 어떤가요? 입장이? 아까 앞부분에 살짝 네. 언급이 됐었는데 그 3월 초에 당진시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교수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그 지하사고 전문가들로 이제 조사가 구성이 된 건데 이게 뭐 당진시가 선정한 위원, 뭐 충남도 추천, 그다음에 한전, 비대위 추천해서 이 부곡공단 집안 침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된 이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격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임을 갖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활동을 하게 되고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어서 3개월 동안 이 뭐 지하사고 이 집안 침하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공고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연구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게끔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앞으로 6개월이면은 3월부터 6개월인가요? 네. 3월부터 6개월에 연장 3개월, 그다음에 보고서 쓰는데 30일 하면은 최대 10개월? 네. 올해 말에도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근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늦으면 네. 이르면 한 9월, 10월 이 정도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뭐 현장에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조치는 돼 있던데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당장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 초반에 맨 처음에 사고가 그 집안 침하 현상이 막 발생했을 때 당장 공사를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한전에서는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했고 심지어 야밤에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하니까 야밤에 공사를 강행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수개월을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일단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비대위 측에서는 이쪽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달라. 그래서 언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당진시가 이 사고조사위원회 말고도 별도로 시청 공무원 관계되는 부서들로 이뤄진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비대위랑도 매주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초기 대응은 굉장히 늦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뭐 자체적인 조사도 하고 GPR 탐사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얼마나 공정성 있게 그리고 신뢰할 만한지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한전에서도 지금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한전 측의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본인도 분명히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 구간에 계측기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 땅속에 그 가스 배관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스 누출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전도 당진시도 무엇보다 최우선에 둘 것이 시민들 안전일 것 같은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